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손해상에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소송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 법원에서 판례 검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신 판례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아야지만이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분들과 의견을 나눌 때 최신 판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 제가 갖고 있는 판례 꾸러미를 하나씩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먼저 이 판례 전문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은 다 지운 거고요. 사건 내용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운전자분이 계셨고요. 옆에 이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다가 운전자분이 잘못해서 앞에 있는 그 화물 트럭 뒤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추돌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분은 사망하셨고 옆에 탑승하셨던 분은 많이 다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방성 골절, 오중수 개방성 골절, 측두골 골절, 이 머리 왼쪽 머리 측면에 있는 뼈를 의미합니다. 외상성 공기머리증은 이 골절이 되면서 머리에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이 두개골 밑에 있는 경막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출혈이 고였다는 겁니다. 외상성 안아골절이 있고요. 눈 밑에 뼈, 얼굴뼈 얘기하는 거고요. 외상성 르포트 3형 골절은 르포트 골절 자체가 안면부의 골절인데요. 르포트 1형, 2형, 3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형에 해당하는 골절이다. 그래서 안면부가 심하게 골절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광대뼈 상하계 복합 골절. 아무래도 이제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을 좀 많이 다치셨고요. 오늘의 주제죠.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그 다음에 우측 슬관절의 후회측 부인대 파열. 이게 이제 후위측 구조물 파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외측 측부인대가 있고요. 후방 십자인대 뒤쪽에 외측 구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거하고 파열되면서 후위측 구조물이 파열되는 거하고요. 이 후자 쪽 후위측 구조물 파열까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요도라고 해서 무릎이 흔들리는 게 더 심합니다. 그런 케이스였고요. 비골신경 손상이라든가 적응장애 같이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다쳤는데 이분이 이제 산재셨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산재로 먼저 처리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요양기간이 이렇게 됐고 휴가급여 받았고 요양급여 받았고 뭐 장애급여 이렇게 받았다. 근데 장애급여가 3,982만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제가 추정컨대 아마 9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9급이 보통 220일치로 주거든요. 이걸 나누게 되면은 거의 뭐 한 평균 임금 대비했을 때 한 18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20일치면 평균 임금이 18만원 정도 되면 아마 원 임금이 25만원이 좀 안 될 거예요. 보통 70% 정도 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아마 9급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뭐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서는 교통사고를 할지라도 산재사고와 경합이 될 경우에 산재사고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손해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으로 추가손해액에 대한 청구가 들어갔던 거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동료였으니까 이거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은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을 잘 했어요. 물론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이 운전하셨던 분도 회사의 동료분이셨고 결국은 회사의 오더에 의해서 일하러 가던 중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즉 출장 중이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 제한이라든가 과실이 빠질 이유도 없다. 이렇게 판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도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뭐 입증이 안 됐죠. 안전띠를 차지 않았다라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후 이 사건 차량 밖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 등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차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면 안전띠를 미착용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오늘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신체 감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나이가 약 57세 정도 된 상태였는데요. 자, 슬관절 관절 강직,
14.5% 영구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는 29%를 풀로 봅니다. 29% 내에서 이걸 2분의 1을 준용하느냐 3분의 1을 준용하느냐 3분의 2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아니면은 3분의 1, 즉 14.5% 아니면 9.7%, 아니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29%로 다 주는 경우도 있죠. 10mm 이상 나왔을 경우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영구장애하고 14.5% 준 걸로 봐서는 글쎄요, 대략 건측 대비 환측이 5mm 이상은 충분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 이 장애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해서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상 직업개수에서 한시장애 나왔어요. 26%에서 한시장애. 근데 사실 다친 게 뭐 머릿속에 공기도 들어가셨고 경막하 출혈도 있었고 측두부골절도 있었고 머리에 기질적인 손상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사건으로 소송해도 영구장애가 곧잘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다치셨는데 한시장에 나왔다는 얘기 듣고 신체 감정이 좀 빡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물론 과는 다르지만 정형외과에서 판단하긴 하겠지만은 경험칙상 이 장애도 사실은 좀 타이트하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면은 타이트한 검사 방법, 뭐 KT2000이라든가 KT2000이겠죠. 그 정도 검사 방식으로 했을 때 5mm 이상이 나와서 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면 사실 탈루스 발루스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에서는 KT2000에서 5mm 이상 나오면은요, 탈루스 발루스 검사하면은 보통 한 7, 8mm 정도 이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2분의 1 영구장애 정도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갖고 있는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9.7%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또 다음에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좌측 스부골절로 9% 영구장애, 신무비골 신경손상 8%, 이렇게 우측 다리에 대해서 신경손상에 대한 장애와 이 동요된 장애를 각각 줬어요. 근데 신경손상도 다시 보면 또 한시장애 줬어요. 한시장애 줬는데 신경손상으로 한시장애 준다, 이것도 글쎄요. 뭐 어쨌든 뭐 판결이 난 거니까요. 그냥 추상장애 15% 영구장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면부 쪽으로 집중적으로 골절이 돼 있었고 흉터가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5% 준 것 같습니다. 15%면 사실 소송 실무에서 추상장애 15%면은 거의 맥시멈 받았다고 보셔야 돼요. 화상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요즘에는 30%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액을 이렇게 법원에서는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한시장애도 있고 영구장애도 있다 보니까 뭐 영구장애와 한시장애 병합되는 기간, 그리고 한시장애 끝나게 되면 영구장애 잔존하는 기간, 또 나머지 한시장애 끝나게 되면 또 나머지 그 장애가 영구장애 잔존하는 기간, 이렇게 장애율을 구간별로 판단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간단하게 나 진단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계산해서 이렇게 뭐 향후 치료비라든가 일실 수익, 장애 급여율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산재였잖아요. 그래서 나온 일실 수입에서 장애 급여로 또 공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위자료가 있는데 보통 제가 위자료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 좀 보셨다면은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뭐 1억에다가 나이가 젊으면은 1억, 뭐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뭐 8천도 가능하다. 에다가 장애율, 에다가 뭐 과실, 근데 1 마이너스 과실 곱하기 0.6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장애율이 병합했을 때 약 40% 나왔다 하고 한다면 4천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자료가 산정이 됐는지 다시 장애율로 들어와서요. 자, 장애가 이렇게 14.5%, 9%, 영구장애만 한번 따져볼게요. 영구장애 따져보면은요. 이렇게. 영구장애 따지면 14.5%,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14.5%, 8% 따져보겠습니다. 자. 아니구나. 자. 그래서 14.5. 큰 장애를 빼고 거기다 작은 장애로 곱하면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 14.5.
22.19 다시 또 100에서 빼면은 0.5 에다가 77.85죠. 그 다음에 곱하기 0.08 6.22 플러스 22.79 더하면은 29%. 그래 이제 영구장애만 따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짜리 한시장이 있는데 한시장이랑 영구장애를 병합해야 되는 거니까 병합을 해보면 추상적인 15%가 있네요. 그러면은 또 추상적인 15%를 영구장이니까 29 잡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9 그럼 39.65 그럼 영구장애만 놓고 봤을 때 39.65니까 아까 산식에 대입한다면 39%니까 40% 잡고 4천만원 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시장이 26%짜리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만 놓고 봐도 그럼 4천 정도 위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자료를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위자료 보시면은 쭉 감안해가지고 3,500만원으로 정한다. 보이시죠? 3,500만원. 그러면은 산식대로 계산이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산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애는 이렇게 검사 방법에 따라서 14.5% 연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위자료는 이런 식으로 산식대로만 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청구할 때 이렇게 산식대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는 판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장애율만 병합했다면 한시장에도 병합하게 됐을 경우에 위자료가 거의 4천 중반에서 5천까지 육박을 해야 돼요. 근데 3,500만원으로 정하는 건 판사분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두루 참작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위자료가 무조건 소송 들어가면은 장애율이 몇 프로니까 얼마가 된다 라는 건 사실 소송 실무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위자료 3,500 일실수익 그 산지에서 받은 장애를 뺐을 때에다가 쭉 플러스 했을 때 거의 1억이 넘는 금액이 산정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만 있었다면 뭐 구체적인 합의금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좀 여러 가지로 다쳤던 케이스라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후방 십자인대만 파열됐다면 14.5% 기준으로 해서 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밑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또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란이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한테 상담 신청할 수 있는 폼이 뜹니다. 이렇게 쭉 작성해서 가지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들어오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며칠 전에도 저한테 손해상세 인증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저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 뜨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방 십자인대 파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돼서 소송 실무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